사건이 사실은 조금 뭐 재점화가 된 게 승리 씨가 이 사건 당일에 클럽에 있었다라는 목격담이 막 올라오면서 그랬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인가요? 네, 폭행 사건이 있었던 당일 승리 씨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알려지게 됐냐면요. 소녀시대 소연 씨가 당일 그 클럽에서 디제잉 쇼를 열었는데 그때 승리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던 거죠. 이게 뒤늦게 알려졌는데 일단 승리가 현장에 있었다는 강력한 의혹이 제기가 됐고 그렇다면 그날 발생했던 폭행 사건 역시 승리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사실 승리 씨는 매일 클럽에 대한 모든 거를 보고받는다고 방송에서도 말한 적이 있어요. 정말 폭행 사건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절대 아니죠. 클럽을 설계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이 대표라는 사람이 승리와 가장 절친한 친구 사이예요. 실제로 이 클럽 일을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승리가 사과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손님과 직원 간의 쌍방폭행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또 사업장 성격상 다툼 및 시비가 자주 일어나니 원만히 해결되길 바랬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말은 싸움이 났다라는 것을 적어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과연 승리가 이 사건을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일단 운영진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단톡방도 여러 개가 있대요. 근데 당일에 승리 씨가 몰랐어도 다음 날에는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고 승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맞냐라고 얘기했을 때 물론 그 MD의 주장이지만 수익을 쉐어해가고 있고 상당 부분 가져가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진이 아니냐라고 오히려 되물었고요. 자, 여러 가지 의혹이 난무하는데요. 저희가 풍문 단독으로 이 B클럽에서 일했던 전직 MD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영상을 함께 보시죠. 각종 사건, 사고, 특히 뭐 폭행이라든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업장 실무진이 만약에 심각하게 인지를 했고 그리고 승리라는 사람은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파장이 커지겠다고 판단을 했다면 보고를 했겠지만서도 그러지 않고 그냥 넘어갔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단지 이게 크게 이슈가 됐을 때는 당연히 승리한테 보고가 갔거나 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이게 약간 아이러니한 게 나는 클럽 운영자가 실제로는 운영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런 일들이 자행되는 줄 전혀 몰랐다라고 하면은 근무 태만인 거고 이런 걸 알고도 묵인을 했다면 그것도 범죄고요. 이게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었다고 해서 논란이 더 거세졌는데요. 폭행 당시 사건의 진실이 담긴 CCTV가 공개가 됐었죠. 근데 저렇게 저게 자연스러운다는 거는 저게 종종 일어났던 일이라서 저렇게까지 때려야 하는 일이 뭐죠? 옆에서 잡고 저걸 때리니까 그 정도로 그 피해자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데미지가 되게 크다고. 네, 그 클럽 입구에서 A씨가 보안 요원에게 맞는 영상이 바로 공개가 됐잖아요. 저 A씨가 누군지 그 얼굴은 정확하진 않지만 보안 요원이 얼마만큼 가격을 하고 심하게 바깥에 나와서 때렸는지는 사실 분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A씨 같은 경우에는 한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신경을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보안 요원들이 잡고 한 명이 주도적으로 나를 때렸다. 사람들이 쳐다봐 수치스러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해당 보안 요원들 혹은 클럽 쪽의 의견은 뭔가요? 일단 클럽 측하고 A씨 측의 주장이 완전하게 달라요. 일단 클럽 측은 다른 여성 손님을 강제추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A씨가. 그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A씨가 저항을 하다 보니까 폭행을 한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A씨는 성추행을 당할 뻔한 여성을 구해주려다가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네. 클럽과 이 A씨라는 사람이 주장한 것 중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 A씨는 성추행 당하려는 여성을 보호하려고 하다가 이 폭행을 당했다는 거고 클럽에서는 아니다, 이 A씨라는 사람이 여성을 성추행하는 걸 제지하려다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굉장히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른바 성추행 위기에 놓였었던 여성 B씨라는 사람이 당사자. 당사자가 이제 자신의 입장을 전격 공개를 했는데 예.
그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그 A씨라는 사람이 뭐 위기에 처한 자신을 구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이 자신을 계속 좀 쫓아와서 신체 접촉을 좀 일삼았다. 예, 그래서 클럽 측의 입장과 조금은 비슷한 이런 얘기를 좀 꺼내놨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안 요원이 이걸 제지하다가 폭행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사건이 조금은 이제 다른 양상을 띠게 됐어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처 방법이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사람을 때리면 안 되죠. 예. 제가 알기로는 보안 요원과의 문제도 분명히 크긴 큰데 그 다음에 출동한 경찰과의 문제가 거기에도 경찰의 어떤 과잉 진압 아니면 뭐 폭행 뭐 이런 게 있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게 있죠. 네, 맞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좀 놀라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경찰이 좀 A씨를 다소 과격하게 좀 체포하는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가 되면서 이제 과잉 대응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당시 A씨의 주장에 따르면요. 일단 보안요원에게 폭행을 당해서 갈비뼈를 다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상황에서 손을 뒤로 수갑으로 묶었다, 자기 손을. 그리고 그 위에 올라탔다. 굉장히 갈비뼈가 아팠다. 그러면서 살려달라 애원했지만 경찰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라고 일단 주장을 합니다. 그럼 이 사태에 대한 경찰 측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예, 이에 대해 경찰 측은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순찰차에 태우기 위해 이제 정당한 방법으로 제압하는 과정이었다. 결코 과잉이 아니고 정당한 절차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출동 당시 A씨가 클럽 현관 앞에 있는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욕을 해서 결국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해 체포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하지만 A씨 같은 경우는 경찰과 또 정반대되는 입장을 내놨는데 28일에 이런 말을 했어요. 지구대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경찰의 폭행을 재차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당시 5명의 경찰이 CCTV를 둘러싸 시야를 가린 뒤에 발로 밟고 무릎으로 얼굴을 바닥에 찍었다라면서요. 이 과정에서 내 입과 코에서 출혈이 발생했고 어머니가 놀라서 휴대전화로 찍으려고 하니까 경찰이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에 지구대 밖으로 내쫓았고 그리고 문을 잠궈버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CCTV 보면 그 경찰서 안에서, 그러니까 지구대죠. 지구대 안에서 경찰들이 사실 여러 명이고 이 뭐 피해자 혹은 뭐 혐의자가 될 텐데 이 피해자가 한 명인데 그 여러 명의 경찰이 굉장히 강한 물리력을 행사를 하면서 이제 좀 폭행이란 폭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그다음에 그 어머니가 이렇게 쫓겨나간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그 순찰차 안에서도 좀 과격하게 이 사람을 좀 힘으로 제압을 했던 그런 장면들이 좀 있어서 상당히 좀 경찰의 해명이 조금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긴 해요. 경찰이 그리고 폭행을 한다는 거 사실 좀 보고도 좀 믿기가 힘든 장면이라서 왜 그래야만 했을까 그런 근데 이제 의문이 좀 들어요. 사건 당일 이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A씨가 경찰관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점이 허위 사실로 해당된다며 지난달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라고 합니다. 강남에서 어떤 뭐 술집을 하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된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강남에서 이제 그 장사를 하신 분들이 생각키로는 어느 정도는 다 그 공무원들과 꼭 경찰이 아니더라도 유착이 돼 있지 않을까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게 숙대 때문에 더 그렇게 감춰질 수도 있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단순히 승리 때문에 그렇게 조용히 덮고 가려고 했다는 좀 억측인 것 같고요. 예, 그거 힘들 것 같고 뭐 만약에 그 경찰이 고의적으로 편의를 봐준 거라면은 승리 때문에 그랬을 리는 없고요. 뭐 다른 유착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이 B클럽과 관련해서 더 큰 문제가 드러났다면서요? 네. 클럽 관계자들은요, 단톡방을 통해서 클럽 내에 있었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하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한 언론사에 의해서 공개가 되는데요.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이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의 메시지 방의 내용을 재구성한 건데요.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네. 일단 2명의 대화입니다. 룸에서 물개 찾는다. 오케이, 찾고 있음. 쪼고 있어. 빨리 물개 찾게 도와줘. 이제 물개 필요 없음. 그냥 정신없는 애 구함. 기억, 비읍, 이응, 골뱅이 구해볼게.
홈런 치게 도와줘.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슬리피 정도 빼고는 잘 못 알아듣는. 아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물개 이거 아니에요? 물개? 엉 이거? 그 물개가 이게 뭐예요? 물개가? 보통 VIP도 게스트지만 VIP를 제외하고 스탠딩으로 오는 손님들을 보통 게스트라고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물이 좋은 게스트, 그러니까 외모가 뛰어난 게스트를 이제 물개라고 줄여서 말을 하고요. 골뱅이는 그 술이 많이 취한 사람을 골뱅이라고 합니다. 그냥 누가 봐도 술 취해서 정신없는 여성을 데리고 와라라는 게 이 대화의 핵심입니다. 아니 근데 여기 지금 MD 1분과 MD 2분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이 MD가 클럽 MD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일단 MD는요, 보통 홈쇼핑에 MD들 많잖아요. 홈쇼핑 하시니까 알잖아요. 머천다이저의 약자고 그런 식으로 상품 기획, 전시, 판매까지 돈 많다는 사람들을 MD라고 그러는데 네네. 이 클럽에서 MD는 뭐냐? 클럽이 하나의 이제 문화가 창출되는 공간이라는 뜻에서 MD라고 볼 수 있는데요. MD가 있으면 당연히 상품이 있겠죠. 그럼 상품이 무엇이냐? 이 상품은 결국은 게스트. 좀 더 좁게 보자면은 여성 손님들을 뜻할 수가 있다는 거죠. MD들이 여성 게스트를 불러주면 한 명당 한 2,000원에서 5,000원씩을 클럽에서 받는다고 하고요. 남자 손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사람들을 상대로 술을 팔잖아요. 그래서 총 낸 술값의 15에서 20%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여성 게스트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남성 게스트도, 그러니까 영업력이 좋은 그렇죠. 분들을 MD라고 하죠. 중요한 건 이런 일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MD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전체가 폄하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물개, 뭐 골뱅이 이런 단어들이 이 MD들만 쓰는 무슨 자기들만 쓰는 말들, 은어 같은 건가요? 클럽을 자주 가는 사람이라면은 그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그 일반적으로 놀러 오는 손님들도 은어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고요. 뭐 이런 은어들이 왜 쓰느냐고 하면은 제가 뭐 어원까지는 모르겠고요. 네, 아무래도 다 클럽이라는 게 다 놀러 오고 재미를 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자기들만의 은어로 대화하는 게 뭐 이해도 빠르고 또 이제 그냥 재밌어서 그런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은어 같은 걸 이제 주로 쓰는 이유는 보면 대체로 뭔가 좀 떳떳하지 못한 경우에 많이 쓰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사실 뭐 이런 은어를 쓸 필요가 없는데 떳떳하지 못한, 예를 들면 뭐 골뱅이가 필요하다, 뭐 물개가 필요하다, 이런 식의 단어, 이런 식의 언어 사용은 대체로 좀 이 사람들도 어디엔가 떳떳하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다시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정말 은어도 은어지만 이 B클럽의 충격적인 민낯이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아니 폭행 말고 이제 은어도 나왔고 뭐가 또 있나요? 네, 바로 마약과 성범죄 증언들이 잇따르고 있는 것인데요. 시작은 역시 A씨로부터입니다. A씨는 폭행 사건과 함께 B클럽의 마약,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가 많다고 주장해 충격을 안겼습니다. 일부 클럽에 놀러 오는 손님들이 그런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 영업진 MD들도 아는 여자 게스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는 클럽 내부에 있다 보면은 친해지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가끔가다가 그런 약물 사용이 의심되는 반응이 여자애들이 경험을 했다고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양심 없는 영업진들이 그렇게 비도덕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했을 가능성은 또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물뽕이랑 마약은 좀 달리 봐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른바 요즘 물뽕이라고 흔히 얘기한 GHB라는 이 약물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마약이라고 하면 서로 이제 자의에 의해서 서로 뭐 복용하고 이제 뭐 환각 상태에서 막 즐기자, 이런 게 이제 마약인 거잖아요. 근데 물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 기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폭행을 목적으로 이 사람을 기절시키는 약물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람이 즐기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주 그 무색무취의 그 약물에 의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데 사용된 약물이기 때문에 아치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클럽에서 일도 제가 뭐 20대 초반부터 일을 해왔고 클럽에도 자주 갔고 그랬는데 요즘에 그런 일이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은 게, 제가 아는 지인의 지인이 119가 왔다는 거예요. 클럽에요? 클럽 앞에 보니까 여자가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데 알고 보니까 또 얘기를 들어보면 술을 되게 잘 먹는 친구라고. 쓰러져서 못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본인도 나중에 깨어나서 기억이 안 난대요. 내가 왜 뭐 했지? 이렇게. 근데 계속 구역질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약이 암암리에 이렇게 예전부터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이게. 외국에서는 그 범죄의 대상이 되는 그렇죠. 사람을 정신을 잃게 만들려고 하던 건데 그렇죠. 이게 이제 여성을 타겟으로 쓰면은 이게 꼭 성범죄까지 성범죄까지 이제 가는 거죠. 예, 보이게 하는 거죠. 외국에서도 사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서 외국에서도 클럽 같은 데서 자기 술병 꼭 들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맞아. 왜냐하면 괜히 이거 어디다 잠깐 놨다가 이거 먹이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쿨해 보이려고 다들 이렇게 들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이거 안 뺏기려고. 여기 뭐 넣을까 봐.